2026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거실 벽에 걸린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풀어주는 예산의 흐름, 즉 정부의 곳간문을 여는 열쇠가 싹 다 바뀝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모르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다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연금이 얼마나 오르려나? 노인 일자리 뭐 없나? 하면서 들어오는 돈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들어오는 돈보다 새어나가는 돈부터 틀어막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다들 아시죠? 내가 힘들게 일자리 나가서 월 30만 원, 50만 원 더 벌어오면 뭐합니까? 갑자기 병원비로, 간병비로 1000만 원이 훅 하고 빠져나가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노후 파산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목돈이 나갈 때 막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깼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하고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지키는 철벽 방어 전략으로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첫 번째,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삼키는 가장 무서운 의료비 구멍 두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틀어막아 드립니다. 여기서만 최소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건강을 지킨 뒤에 내 나이에 딱 맞는 일자리와 연금으로 소득을 2배로 늘리는 확실한 공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준비 끝내셨습니다. 아침 일찍 주민센터 가서 줄을 서고 계시거나 스마트한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매년도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뒷짐지고 계시다가 친구분이 자네 그 돈 안 받았어? 라고 물어볼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이 순서, 선 방어, 후 공격의 흐름을 놓치시면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거 준다더라 하고 쫓아다닐 때 우리는 이 순서대로 딱 세팅해두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노후 파산의 주범 1위가 간병비.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간병비 파산, 이제 남의 일? 2026년 간병비도 건강보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에서 구해낼 가장 묵직한 변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어르신들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식들한테 간병비 고지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수술비야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워낙 좋아서 산정 특례 받고 하면 병원비의 5%만 내면 됩니다. 큰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술 끝나고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옆에서 24시간 돌봐줄 사람 쓰는 비용. 이건 100% 내 센 돈이었습니다. 지금 간병인 하루 쓰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8만 원?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공동 간병이 아니라 개인 간병을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합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부모님 연금, 자식들 월급 다 합쳐도 이 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 로드맵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전면 확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간병비도 밥값이나 주사비처럼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면 병원비 따로, 간병비 따로였습니다. 간병비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본격화되는 간병 지원 사업의 구조를 보면 소득 수준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병비의 7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30%대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한 달 300만 원 나오던 간병비가 이제 6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 1년이면 2,4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10년이면 2억 4천입니다.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아무 요양병원이나 가서 누워있으면 나라가 돈 주겠네?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환자에게 다 돈을 퍼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제도가 정착되면서 가장 중요해지는 기준은 바로 의료적 필요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나 기력이 없어서 좀 쉬고 싶다 해서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성기 병원 위주였지만 이제는 요양병원 특성에 맞춘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적용됩니다. 내가 가려는 요양병원이 정부가 지정한 간병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요양병원인지에 따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간판은 똑같이 요양병원이라고 달려 있어도 안에서 적용되는 제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단, 그냥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중증도가 인정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정부의 간병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병원인지 입원 전에 원무과에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 간병비 지원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두는 것.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자 재테크의 완성입니다. 간병비 걱정을 덜으셨다면 이제는 아예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반드시 사수해야 할 권리,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치아입니다.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죠. 사실 나이 들수록 다른 건 좀 아껴도 먹는 것만큼은 잘 드셔야 기력이 안 딸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씹고 싶은데 치과 문턱 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동네 치과 가서 견적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비급여로 하면 평균 120만 원. 뼈 이식이라도 좀 한다 싶으면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치아 서너 개만 빠져도 소형차 한 대 값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셈이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아프니 부여잡고 진통제로 버티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 딱 2개였습니다. 평생 2개입니다. 1년에 2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치아가 2개만 빠집니까? 어금니 양쪽 위아래만 따져도 4개, 8개가 필요한 경우가 대반입니다. 2개 지원받고 나면 나머지는 온전히 내 생돈으로 메워야 했으니 반쪽짜리 복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숫자가 바뀝니다. 정부의 노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계산기를 한번 두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플란트 4개를 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개 중 2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 부담금 30%만 냅니다. 개당 약 38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죠. 2개면 약 80만 원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2개입니다. 이건 보험이 안 되니 개당 120만 원씩 240만 원을 생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4개 심는 데 들어가는 내 돈은 총 320만 원이 넘습니다. 4개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개당 40만 원씩 4개. 계산하면 160만 원입니다. 320만 원 대 160만 원. 정확히 절반. 160만 원이 내 통장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다면
320만 원을 아끼는 셈이니 이건 웬만한 적금 만기 이자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치과 갔다가 헛걸음하고 혜택 못 받는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려면 입안에 내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부분 무치약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이 싹 다 빠진 완전 무치약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건강보험 혜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끔 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임플란트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거나 틀니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다 빠지기 전에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빨리 치과를 방문해서 임플란트 계획을 잡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은 재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철물은 PFM이라고 해서 겉은 도자기고 안은 금속으로 된 재료가 표준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지르코니아 같은 신소재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제일 비싼 걸로 할래 하시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치과 의사와 상담하실 때 건강보험 적용되는 재료로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한도가 2개인지 4개인지 확인하고 내 입안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서둘러서 혜택을 챙겨야 하며 재료 선택 시 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씹는 문제를 떠나 뇌 건강, 치매 예방과도 직결됩니다. 160만 원 아끼고 씹는 즐거움도 되찾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병원비 걱정 덜었고 씹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튼튼한 몸으로 통장에 현금을 채울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 하시지만 2026년 정부 정책은 나이대별 맞춤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50대, 60대, 70대 각자 갈 곳이 다릅니다. 본인 나이에 맞춰서 딱 골라 잡으십시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빙하가 갈라져서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처럼 직장에서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그 공포의 5년 혹은 10년의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보겠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만 65세가 되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보장하는 정년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60세라고 하지만 체감 정년은 50대 중반이면 벌써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5세에 나와서 65세까지 무려 10년 동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 구간을 내 퇴직금과 저축만 헐어서 버틴다? 이건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 일이나 찾습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기술직으로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들이 당장 일자리가 없다고 경비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뛰어듭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내 경력을 썩히면서 최저시급을 받는 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정책 방향에서 가장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바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확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60대 초반 통장 잔고가 달라집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예전의 노인 공공근로처럼 쓰레기를 줍거나 교통정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5060 세대이면서 과거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방문건강관리 매니저로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 예산을 대폭 늘려왔고 2026년에는 대상 직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단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받아
주유수당과 4대 보험까지 포함됩니다. 월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내 경력도 유지하고 사회 공헌도 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경력이 다시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할 때 공백기가 아닌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력 단절로 기록되느냐, 전문 경력직으로 기록되느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숨겨진 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나는 회사 나왔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임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반드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교육 훈련 같은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퇴직했는데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았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혹은 정부가 지정한 중장년 네일센터를 통해 무료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알선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의 재취업 성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 내 경력을 다 지우고 단순 노무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몸을 혹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깔아준 경력형 일자리라는 카펫을 밟고 매 전문성을 살리며 월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지원금과 급여를 챙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5960이라면 매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 그냥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노후의 활력과 경제적 이득,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눈에 띄게 숫자가 불어난 곳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목표 개수가 무려 150만 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동네 쓰레기 줍거나 교통 정리하는 것만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체력, 내가 가진 경력에 맞춰서 골라 잡을 수 있는 맞춤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체력 부담 없이 하루 3시간, 한 달에 10번만 활동하면 됩니다. 동네 환경 정화나 스쿨존 안전지킴이 같은 활동을 하시고 월 29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아니 고작 30만 원 돈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냥 용돈이 아닙니다. 집에만 계시면 하루 종일 TV 보고 전기세 나가고 간식비 나가고 무엇보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에 나오시면 규칙적으로 걷게 되고 동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병원비 나갈 돈 50만 원을 아끼는 셈이니 사실상 8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건 나는 아직 체력이 짱짱하다, 왕년에 내가 서류 좀 만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보육시설 지원, 온종일 돌봄, 공공행정 업무 지원 같은 일을 하시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유수당까지 포함해 월 76만 원 이상,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어엿한 직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입니다. 이 좋은 일자리, 아무 때나 가서 나 일하고 싶소 하면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매년 12월 초부터 1월 사이에 집중 모집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3월, 4월에 주민센터 가시면 대기번호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인기 있는 꿀보직, 편하고 보람찬 자리는 1월이면 이미 마감됩니다.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팀을 찾아가시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는 절대 내 손에 일자리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의 외출이 여러분의 1년치 약값을 없애줍니다.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이 국가적인 혜택.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드리는 권리금,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같이 산다고 20% 깎았던 서러움, 이제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터뜨리셨던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다 주면서 왜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를 냉정하게 보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을 감액했습니다. 남편도 깎고 아내도 깎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였는데 사실 난방비가 덜 듭니까? 식비가 덜 듭니까? 오히려 둘이라서 병원비는 2배로 드는데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벌금을 문다고 해서 부부 벌칙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도기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이 20%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30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감액률이 15%로 줄어들거나 특정 소득 구간부터 감액이 사라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푼 차이가 아닙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원래는 68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를 떼어가면 부부 합산 약 54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매달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감액 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이 168만 원이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웬만한 적금 하나 더 붙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달라지는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혹은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아예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인 선정 기준액은 물가 상승과 노인 소득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오릅니다. 2025년 다르고 2026년이 또 다릅니다. 작년에는 내가 소득 인정의 기준을 10,000원 넘겨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선이 10만 원 올라가서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70만 원 수준까지 기준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버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집값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복잡한 계산입니다. 이걸 집에서 혼자 계산기 두들기면서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옆집 사람 말이 아니라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내 연금 수급 이력을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 혹은 내 명의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외로 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같은 사치품만 없다면 웬만한 주거용 자산은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깎이던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니 부부 동시 수령액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둘째,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공식적인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 주지 않는 것이 나라 돈입니다. 챙길 수 있는 권리는 귀찮아도 챙겨야 내 것이 됩니다. 1천만 원의 가치, 결국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2026년에 바뀌면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퇴직 후 빈 통장을 채워줄 경력형 일자리부터 씹는 즐거움을 돌려줄 임플란트 확대, 가계 파탄을 막아줄 간병비 급여화, 병원비까지 아껴주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부부 감액 없는 온전한 기초연금까지. 이 5가지를 가만히 듣고만 계셨다면 그냥 좋은 정보 하나 들었다 정도로 끝나실 겁니다. 하지만 종이와 펜을 꺼내 메모하고 매일 당장 주민센터로, 병원으로 전화를 거는 분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현금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은 가만히 있는 사람 입에 밥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까다로운 절차, 귀찮은 방문 신청,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넘을 수 있는 문턱입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어 라는 말은 이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주변 친구분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혹은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내년부터는 이런 게 된다더라.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불안에서 안심으로, 걱정에서 기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준비된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